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하네요. 자, 여기까지 확실히 했고,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 호텔링, 그러니까 1900 H 호텔링이라는 사람이 1929년도에 만든 모델인데, 자, 이것도 좀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면은 이제 그 해수욕장에서 0과 1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자, 이 지점에 피서객들이 균등분포하고 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통계학에서 배우죠. 균등분포하고 있어요. 균등분포하고 있는데 이제 각 소비 그 아이스크림 장사가 자기 가판대 파라솔을 갖다가 딱 그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딱 꽂는 거예요. 자, 꽂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각 소비자는 한 단위의 재화를 구입하고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그다음에 그 재화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다른 거는 조건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가까이에 있는 가판대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가면서 뭐 그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뭐 0.3 지점에 1이 있고 0.A라고 할까요? 0. 그다음에 0.4 지점에 뭐 2가 있고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균형이 안 된다. 서로 이 경기자 1은 0.1은 이쪽 넘어서 이쪽에 붙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2는 여기가 또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죠. 붙으려고 합니다. 이쪽에 붙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1과 2가 동일하게 다 이 0.3 지점에 있어도 이거는 시장 점유율이 같다 그래서 그러면 같을 것이다. 여기서 균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도 서로 여기를 만족하지 않고 옆으로 조금 비키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시장 점유율이 50%가 아니라 거의 70% 가까이 늘어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시장 서로 변하지 않는 균형, 상대방 전략이 좋았다고 했을 때 서로 상대방 내 전략을 변할 이유이 없는 그러한 이제 균형. 넷이 균형은 이 가운데 위치하는 거죠. 여기 0.5 지점에 1과 2가 다 위치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위치를 갖다가 바꾸어도 이득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 최적이에요. 더 이상 상대방이 0.5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때 내가 위치를 바꿔봤자 0.5에서 딴 데로 바꿔봤자 여기서는 절대 늘어나지가 않죠. 같아지지도 않죠. 그렇죠. 줄어들어요. 줄어들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쪽으로 가든 간에 상대방 있는 쪽에 뒷사람은 50%는 다 상대방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랑 상대방이랑 떨어진 만큼 그 사이만큼 이변이 날아가니까 결국 50%가 안 돼. 자, 그래서 결국 한가운데 위치하는 전략인데 이제 요게 이제 그 경제학적 의미를 갖죠.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그 다음에 배울 정치학적으로도 선거 전략 같은 경우도 이제 맞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한 전략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요게 시사점이 뭐냐면은 복점 산업에서 경쟁 기업들이 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제품의 디자인, 뭐 형태, 품질을 갖다가 서로 중간적인 이런 소비자를 갖다가 공략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들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순한 맛이고 강한 맛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품을 질을 갖다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은 여기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선택해 버린단 말이야. 가운데에서 양쪽에 다 오도록.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제품 간의 차별화 정도가 미비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가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그런 그 케이스고
그다음에 그 뭐 섬이나 농촌 지역 외딴 곳에서 이제 슈퍼마켓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슈퍼마켓이 보면은 가운데 뭐 상 가운데 하는 이런 데 위치하는 것도 그러한 이제 양쪽에서 소비자들이 오는 거리가 가까운 가장 그 거리를 갖다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시간대 자 이런 것도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지고 뭐 옛날에 뭐 뉴스가 9시 하는 거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즘엔 달라졌지만 8시 때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이제 뭐 9시가 왜 그렇게 써? 왜 9시에 뉴스를 할까요? 네?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뉴스가 다 8시에 하는데 8시에 저녁 뉴스 그러니까 메인 가장 큰 뉴스 있잖아요. 8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9시 하다가 지금 8시에 내려갔죠.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외신? 퇴근 시간. 사실은 이제 그 텔레비를 본다는 게 특히 뉴스 같은 거 본다는 게 그 시간 뭐 할 때 보통 모여서 다 이렇게 보죠? 되게 식사할 때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랑 맞춘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9시고 왜요? 거기는 8시, 여기는 밥을 좀 일찍 시작나? 먹나? 그때 모이나? 거긴 모르겠어요. 그거 갔다가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그런 예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술한 맛, 강한 맛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 지금 소주 여러분이 많이 마시는 소주 있잖아요. 소주에 이 도수가 조정되는 것도 이 가운데 위치하는 전략에 따라서 선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그게 과거에 지금 소주 도수가 몇 도죠? 현재. 소주 뭐 마셔요? 참이슬? 크래식? 프레시. 잠깐만, 이게 19도인가 18도인가요? 네? 네, 18.5도 이렇게 됐던데 그게 이제 어제 책을 찾아보니까 65년도에 몇 도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주의 그 도수의 변천 잘 쪼꾸니까 65년도에 35도였대요. 거의 양주급이에요. 양주가 40도 정도 돼요? 그러다가 75년도에 25도로 떨어지고 이게 25도가 이제 사실은 거의 오랫동안 유지됐어요. 계속 유지되다가 98년도에 23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2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1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몇 도였어요? 한 8년 동안에 19도가 떨어져요. 꽤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18.5도 뭐 이렇게 하면서 18도도 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게 소비자층이 그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그 도수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였다가 0에서 1까지 쭉 세워놨을 때 약한 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부터 강한 맛을 쭉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이 가운데 아니면은 꼭 그렇게 뭐 일일이 뭐 개별적으로 나는 0.0도를 좋아하고 나는 0.1도를 좋아하고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보통 그룹이 지어지죠. 이렇게 그룹. 그렇죠. 이렇게 그룹이 지어진단 말이야. 근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 그게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 여러분 들었어요? 이 순한 맛을 좋아하는 그룹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 이유가? 예? 예. 그게 여성층들이 소주를 갖다가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유입되는데 그분들 이제 여성들이 이게 순한 맛을 좋아한대요. 아니야? 아니야? 부정하는 학생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층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타겟을 갖다 계속 맞추다 보니까 이 소주의 도수가 이렇게 점점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뭐 독한 술 마시고
건설을 갖다 뭐 원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 뭐. 자, 그것도 이런 이제 연유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였고, 또 좀 더 경제학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2인일 때는 가운데 위치하는 전략을 쓴다. 썼어요. 근데 이게 3인이면은 n이 3입니다. 그러니까 n이 2였다가 n이 3으로 바뀌었어요. 3인이 존재하는 장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장사가 3명이에요. 3명이 밥 한 대 갖다가 파라솔을 팍 찍는 동시에 가서 찍는 게임을 한다.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그 뭐 답을 알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실제 이런 식으로 되게 해놓고 이 코텔링 모델이 그 내시균형 개념을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아니면은 그 개념을 갖다 트레이닝 하는데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경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 시켜보고 해봐라 하는데 자, 만약에 3인일 경우에 이게 내시균형이 뭐냐면은 둘인 경우는 그래도 상대방마다 있는데 이게 이제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머지 둘이 그 위치를 고수한다고 그럴 때 내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위치 가면은 이득이 늘어나면은 벗어날 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벗어날 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각하면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여기에 1, 2, 3이 있다. 예,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내시균형이 그냥 그 시장에 존재하는 경기자의 점유율, 이득이 같은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제가 해본 게 뭐야? 9분의 A-C 제곱 뭐 이런 거, A-C의 제곱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면 보면 항상 조건이 다 똑같다면은 그 경기자들의 이윤이 다 똑같아요. 아까도 가운데 위치하면서 0.5.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죠. 지금 두 사람이 가운데 위치할 때, 한 사람, 만약 경기자 3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랍니까? 가운데 위치하면 시장 점유율이 얼마예요? 뭐 33.3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가야 돼요. 벗어나도 그렇죠? 49만 가더라도 내 뒤에 49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려고 안 해요.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둘이 담 앞에서 도망가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둘이 야 짜고서 어디 가자 이런 것도 하면은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자 움직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하여튼간에 다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둘이 가만히 그 자리를 유지한다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요인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자, 그래서 가운데 위치한 전략 뭐 그럴듯했어요. 그냥 점유율이 같으니까 균형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세 명이 같이 한 자리에서 다 도망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또 다른 거 이렇게 되면은 1, 2, 3 2의 시장 점유율 얼마입니까? 50%죠. 그죠? 1은 시장 점유율 25%, 그 다음에 3도 25%. 자, 이것도 2는 여기서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까? 만족? 만족? 해요. 벗어나봤자 더 이상 50 이상이 안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한쪽은 얻을겠지만은 한쪽에서 뺏겨요. 그렇죠? 뭐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원래 갖고 있던 25%가 뺏기면 이렇게 하시는 뭐 어쩌면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해보세요. 어느 정도 찍어서 여기 반 나누고 여기 반 나누고 그러면은 되게 50%가 됩니다. 안 돼. 그래서 2는 뭐 여기서 벗어날 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1과 3은 벗어날 일이 존재하죠. 여기서 벗어나면은 늘어납니다. 여기 25%가 아니라 하다못해 여기만 가더라도 여기 75만 가더라도 그렇죠? 원래 25였는데 벌써 내 뒤에 누가 있어? 25가 있어요.
그 나머지 나눠가는 거니까 물론 더가 아니고 붙는 거지. 거의 가까이 붙는 거죠. 한 51로 붙는 거예요. 51. 그렇죠? 이런 거는 (1, 2) 이것도 안 되죠. 이럴 때 1의 3의 시장 점유율 얼마입니까? 25. 그 다음에 1, 2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둘이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25% 가져가는 거 1, 2가 같이 있으니까 또 나눠 가져야 되겠죠. 연습해보세요. 연습은 재밌다니까. 계속 더하기 빼기도 나누기도 잘 되고 나눠서 더해야 되니까 계속. 자, 이것도 25%니까 뭐 이렇게 1, 2는 어떨 것 같아요? 1, 2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원래는 그대로 있으면 얼마였는데? 되죠? 돼요? 네. 여기서 조금. 아, 이거 아까처럼 내가 여기 1, 2, 3 있을 때, 2는 가만히 있는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도, 1도 가만히 있게, 1, 2도 가만히 있게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 경우는 조금, 물론 이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인을 갖다 해보면은, 자, 이 경우는 실제,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찍어볼 수 있다고. 여기 25%, 그러니까 100이라고 그러면은 50지점에, 25지점에, 75지점에 뭐 다 봐서 여러 가지 경우를 했는데 실제 모든 경우를 갖다가 만족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고 이 경우에서 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인인 경우에는 내시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과서에도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거 갖다가 정리해봐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여기서 우리 학부생에서 그냥 다 몇 개의 경우를 갖다가 대표적인 경우 이렇게 세 개 아니라 가운데 이런 걸 찍어가지고선 다 벗어날 일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n이 2였고 n이 3이었고 자, 세 번째 n이 4인 경우. 그럼 이제 경기자가 1, 2, 3, 4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운데는 안 되겠죠? 1, 2, 3, 4 하면은 25% 나오는데 옆으로 비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4의 시장 점유율, 1과 4의 시장 점유율 얼마예요? 20, 네? 얼마? 25. 2, 3은? 다 똑같네? 그러니까 1도 25%, 2도 25%, 3도 25%, 4도 25%? 이거 25에서 두 나눠가지니까 12.5. 여기서 12.5면 똑같을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은.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죠. 얘도 이게 하죠. 이렇게 벗어나면 무조건 붙으면 따라잖아. 얘가 벗어나면 1로 가면 돼. 붙으면 돼. 49죠. 그러면은 약 25% 높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답을 구하라고 하면 되게 가운데 많이 해요. 가운데 다 뚫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1, 2, 3 이렇게 되면은 일단 4가 여기 아니겠네. 여기도 무조건 붙겠네. 반 나눠가지니까 12.5니까 그렇죠. 자, 이 경우 이제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는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N 3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집어서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답을 알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생각은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답은 이건데 자꾸 설명하시냐고. 연습이 잘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서 내가 움직이면은 점유율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자꾸 연습을 해보란 말이야. 해보면은 이게 내시균형 갖다가 찾아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해보는 거예요.
뭐 몇몇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뭐 다시 두 번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세 명의 경우 존재하지. 4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인 경우. 그러니까 n이 4인 경우, 4명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되게 답은 벌써 나왔어요. 이거 중에 안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중에 있어야 돼요. 4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 25지점, 50지점, 75지점, 100지점. 어디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명. 4명. 네? 4명. 25? 75에 어떻게? 2명씩. 2명씩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점유율 계산해보세요. 나머지 4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되고, 왜 여기서 벗어나도 이윤이 점유율이 증가하지 않는지, 점유율이 변화가 없으면은 그대로 있을 이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변했을 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면은 그대로 유지할 이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벗어났는데 점유율이 증가하면은 벗어날 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규정이 안 되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의 각 경기자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고, 그 다음에 왜, 그러니까 경우를 들어서 왜 여기서 벗어나면은 시장 점유율이 같아지거나 아니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3인인 경우, 4인인 경우 했으니까, 자, 이거 갖다가 정치학에 응용했어요. 지금 정치학에서 여기서 지금 말한 게 뭐였냐면은 결국 2명인 경우에, 경기자가 2명인 경우에 가운데 위치하는 전략을 쓰면 된다가 이제 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학에서도 만약에 당이 2개입니다. 양당제도. 당이 2개 갖고 있는 경우에 국가의 2당의 선거 공약이나 정책 강령이 그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있고, A라는 정당이 이제 그래서 뭐 그 좌파 정당이 있고 우파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좌파 정당은 뭐 좌파 쪽의 정책을 갖다 막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파 정당은 우파 쪽에 막 정책을 갖다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을 갖다 대변하는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선거에 다가오면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뭐라도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자꾸 가운데로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끌어오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원래 나를 지지하는 정당 나를 그냥 싫을까 생각해서 결국은 뭐 이제 이게 저 가운데로 가고 이런 성향이 많아지죠. 많아지고 이게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좌파 정당이 우파 쪽에 정책을 선거 공약,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고 우파 정당이 좌파의 어떤 공약을 갖다가 발표하기도 해요. 상대방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 수렴하는, 결국 나중에 이거 당 이름을 갖다가 가리고선 선거 공약만 보고선 이게 어느 당 건지 찾아봐라, 알아내봐라 그러면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이제 가운데 위치하려는 이러한 전략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향이 생깁니다. 실제 많아요. 이런 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양쪽에 보다 보면은 처음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시작했던 이니셜이죠. 시작했던 그 전략을 갖다가 결국은 자기가 채택해가지고선 나중에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파가 좌파 전략을 갖다가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이런 식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경우.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유사한 경우 그렇고, 이제 이거 갖다가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 얘기인데 민주당은 좌파 정책을 쓰고 공화당은 중도
정책을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 민주당은 0.3지점에 그다음에 0.5지점에 공화당 미국에 이렇게 해서 정책을 썼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좌파에서 우파까지 유권자들이 균등분포하기 있다면 이 균등분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딱 반이 좌파, 딱 반, 이쪽 반이 우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고 어떤 뭐 그 좌파도 뭐 극자 뭐 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파도 극우 뭐 이렇게 중도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 분포가 균등하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게 되면은 민주당은 여기 30% 극자부터 자기를 찍겠죠. 찍고 여기 반 10% 자기 찍기 때문에 40%의 득표를 얻고 공화당은 저 뒤에 있는 우파가 다 찍고 그다음에 좌파 중에서도 중도 좌파는 자기를 찍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60%의 득표를 얻어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 자, 이런 이제 경이 나온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좀 더 그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의 투표자 정당. 이 중의 투표자는 별게 아니에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가운데 위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자 다운스라는 학자가 1957년도에 호텔링 모형을 적용해서 민주사회의 선거 제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대표가 뽑히고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사회에서 정당들의 유일한 목표는 정권이 있을 때 이때 이러한 선거 게임에서의 내시균형은 중의 투표자,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냥 볼 때 한가운데 위치한 유권자가 선호하는 전략을 각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균형이 돼요. 균형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선거에 냈을 때도 사안, 예를 들어서 사안이 하나여야 돼요, 사실은. 가운데 위치하는 사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유권에서 그 A라는 정당하고 B라는 정당에서 뭐 공약을 내세웠는데 예를 들어 보통은 이렇게 내세우잖아.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 그다음에 뭐 교육 정책, 뭐 통일 정책 뭐 이런 거 내세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경제 정책은 A 당길 맞고 교육 정책은 B 당끌라 지적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사안이 세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안이 하나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꽁드세의 역설 알죠? 네? 꽁드세의 역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피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선호 체계가 단봉 조건을 가져야 돼요. 단봉이 뭐냐면은 봉우리가 하나란 뜻이야. 봉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레프트, 미들, 라이트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좌파, 중도, 우파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선호도가 높이로 말하면은 산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라이트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우파, 중도, 좌파 아니면은 이렇게 된다든지 중도를 좋아하고 뭐 이거는 상관없어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도 현실에서 존재해요. 어떻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우파, 다음 좋아하는 건 중도가 아니라 좌파,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늦어도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선호체계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해, 사실은. 자, 이런 조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볼까요? 자, 투표자 1은, 자기는 레프트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선호겠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다음에 미드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운데를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파를 좋아하고 그다음에는 좌파를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우파를 가장 좋아해요. 그럼 그다음에 중도를 좋아해야 되는데 좌파를 그다음에 좋아해요. 극단을 하는 거야.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도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홍득세 역설이 뭐냐면은 만약에 두 당만 좌파당하고 중도당만 선거에 나가면은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 이제 R을 다시 빼야 돼요. 그럼 L, M, M, L, L, M 누가 이겨요? 예? L이 이기죠. 그러면은 M하고 R을 비교하게 되면은 두 당만 나간다면은 M, R, M, R, R, M. M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삼성등법에서 L이 M을 이기고 M을 R을 이기면은 당연히 L이 R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R하고 L만 나간다 그러면은 선거에 L, R, R, L, R, L 이렇게 돼요.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안 같은 거 갖다가 어떤 걸 먼저 출전시키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봉 조건을 만족하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은, 이게 단봉 조건이었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선거를 걸어도 항상 이게 정수가 정해져 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봉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사안이 하나고 단봉 조건을 만족할 때 내시균형은 중의 투표자, 선거 전체 유권자 중에서 성향을 볼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각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태가 내시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유권자가 120만 명이고 그때 중의 투표자는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60만 번째. 그렇죠? 60만. 이건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 다 100% 다른, 그러니까 120만 명이 다 다른 게 아니니까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만 번째 유권자가 속한 성향을 갖다가 따지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선거 공약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성향이 30만이고 중도 성향이 50만, 그 다음에 우파 성향이 40만이다.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세든 오른쪽으로 세든 간에 60만 번째 유권자는 어느 성향이 있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공약을 내세우면 돼요. 자, 그리고 좌파가 20만, 중도가 30만, 우파가 65만이면은 이때는 이 중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딱 세워도 이렇게 된 거죠. 가운데 여기 있는데도 사실은 여기가 20만, 35만 이렇게 돼서 이쯤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다 우파죠. 성향이.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 이게 유권자들이 이게 변해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물론 이제 서양같이 조금씩 변하죠. 변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서양같이 이렇게 정치가 안정된 나라들은 이제 좌파 우파가 항상 고정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40%는 고정돼 있고 나머지 20%가 중도 이제 뭐라고 하죠? 부동층 이렇게 하죠. 부동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지금 성향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추세가 우파를 갖다가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추세가 되면은 우파적인 선거 공약을 갖다가 내세우는 것이 시의 균형이 된다. 이긴다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가면 되겠네요. 이쪽 안 되죠. 그럼 상대방 경쟁장이 당해요. 상대방 일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면서 거의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선거.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 좌파도 우파도 다 이쪽 성향을 갖다가 얘기하겠죠. 우파적인 공약을 내세우겠죠. 우파적인 공약을 갖다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기려고.
그렇죠. 이기려고 우파적인 공약을 양쪽에 다 내세울 거야. 양쪽에서. 좌파적인 정당도 우파적인 정당도. 자, 그 다음에 공동 자원의 남용과 사유재산권인데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이러한 이제 자원들이 왜 남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원론에서도 나오는 공유의 비극입니다. 공유 자원의 비극을 갖다가 설명하는 건데. 자, 공유 자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분류할 때 기준이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제성하고 그다음에 경합성. 배제성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내가 파는 제품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어떨 때 소비자가 내 그 제품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겠어요? 어떨 경우에 보통은? 네? 보통 민주사회에서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때겠죠. 민주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뭐 우리나라랑 같은 민족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종교가 다르다면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실제 그 배제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가격을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 제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배제성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보통 배제성 다 있죠. 다 가격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게 되면은 너 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그래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배제성이 있다 없다고. 그 다음에 경합성은 뭐냐면은 한 소비자가 내가 소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보통은 재화는 희소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재화라도 내가 일정 분량을 소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분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성이 보통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품은 없어요. 경합성이. 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분량이 줄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주는 거야, 거의. 자, 이게 경합성이 없는데 물론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도 사적 재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에서 분석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재화가 사적 재화예요. 우리가 그 경제 뭐 여러분 미시 뭐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사실 얘기는 없었지만은 사실은 사적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제성도 있고 가격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소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분량이 일정 분량 줄어들고 자 그런 재화고 그다음에 배제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돼. 그런데 경합성이 없습니다. 내가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이 소비할 분량 줄지 않아요. 결국 이제 그 뭐 소비하는데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피해를 안 줘요. 자 그런 재화를 갖다 우리가 자연독점 재화라고 하는데 이건 자연독점 미시에서 배웠죠. 자연독점 어떻게 배웠어요? 자연독점 네? 한계의 비용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원래 그건 이유지. 그게 되는 이유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 수요 이럴 때까지 뭐가 규모가 있어죠. 평균 비용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A씨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재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수요 이럴 때까지 평균 비용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려면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먼저 평균 비용에 비해서 한계 비용이 작아야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이런 식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소비를 계속 판매를 하면 할수록 평균 비용이 보통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초기에
뭐가 많아? 예, 투자, 초기의 투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의 투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규모가 엄청 커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서 그러면 이건 이제 규모의 얘기인데 이거랑은 뭔 말이냐? 왜 경합성이 없느냐?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판매를 계속 늘려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가 뭐냐면은 케이블 TV야. 그러니까 케이블 TV에 처음에 시작하려면은 규모를 크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처음에 이제 가입자를 받아요. 물론 가입자를 많이 받으면은 나쁘면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어떤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화면이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초반에는 가입자가 늘어나더라도 내가 가입자 한 살 받았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입했어요. 그럼 다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럼 기존에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제품의 질, 그러니까 결국 화면의 질이겠죠. 이렇게 안 떨어져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 용량이 크기 때문에 평균 생산할 때 계속 늘려버리면은, 그러니까 판매를 늘려버리면은 평균 떨어지는 산업. 자, 이런 산업, 이런 사람 갖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경합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배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자, 이거 골치 아파지죠. 내가 돈을 낸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돈을 낸다 그러면은, 내가 늦게 가서 없으면은 그 돈이 다 남았잖아. 그렇죠. 근데 공짜인데 늦게 가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성향의 상품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달리죠. 예? 예? 런. 뛰죠, 막. 뛰어서 막 달려가죠. 막 달려가서 잡아낼까 무조건.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공짜인데. 왜 돈을 낸다 그러면은, 물론 돈 내는 경우도 보통 떼는 경우 뭐야? 굉장히 싸다는 얘기잖아. 슈퍼야 같은 데서 갑자기 세일 5분간 합니다. 그러면 막 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가 원래 지불료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야. 여기는 공짜란 말이야. 뜁니다. 뛰어가지고선 실제 이게 이제 그러한 이제 질주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남용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리고 무인수차도 일어나요. 막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바닷가의 물고기, 갯벌의 어패류, 바지락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 공짜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짜인데 막 제가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가져오죠. 그러다가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두고 먹겠지.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고갈이라죠, 고갈. 자, 이러한 재화를 갖다가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격은 안 내도 되는데 또 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경합성도 없어요. 내가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소비한다고 숨을 쉬었다고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공기가 밀폐된 상황이 아니면은 밖에서 안 줄어듭니다.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깨끗한 공기.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쪽이. 이습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례가 그거예요. 물. 우리 생수가 20년 전에는 생수를 사 먹는다는 거 생각을 못 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생수 갖다가 처음에 도입한 회사가 장사가 안 됐어요. 잘. 안 됐다고.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수돗물 먹고 막 그런 건데, 물을 팔아. 이게 말이 안 되나? 결국은, 배태성 니끼면 이런 식이잖아. 이게 이제, 깨끗한 물 먹겠다는 얘기인데, 물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됐죠. 오히려 사적자가 돼버렸어,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공기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공기도 팔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알프스 산에서 깨끗한 공기 타면서 하다가 파는. 물도 그래서 팔았잖아. 그게 뭐예요? 알프스 산에.
LB양입니다. 삼다수는 제주도에 뭐 화산 거기 나온 물 깨끗하는 이런 식이잖아. 그것도 똑같아. 공기도 어떤 그 기술적인 게 발달되면은 알프스에서 깨끗한 공기 갖다 딱 수집해가지고 모아다가 담아가지고선 하나에 1,000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이쪽으로 가겠죠. 사적죠. 자, 그런데 보통은 없어요. 보통 공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재인데, 자, 이러한 이제 공공재는 그러면은 뭐 돈 안 내서 살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공공재를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그 뭐 공개 같은 거 빼놓고는 돈이 들어가는 거가 있어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그러니까 가로등을 갖다가 만드는데 실제 이걸 배제하기가 힘들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가로등 갖다가 하는데 돈 안 내겠다 버티는 거야. 나 거기 안 지나가요. 아니 뭐 밤에만 낮에만 안 지나가요? 아니 눈 감고 지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야. 안 내겠다면. 그럼 그 사람을 갖다가 거길 그냥 공용 도로면은 못 지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지불 용의대로 가격을 안 내요. 그죠? 근데 이 가로등을 만들려면은 돈이 들어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걸 누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어떤 뭐 개인적인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만들어서 그걸 갖다 빚을 팔고 돈 받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지불 용의만큼 돈을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죠. 회사가 안 돼요.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팔리지가 않는 거야. 다 공짜로 그냥 무임승차 해버립니다. 무임승차 해버려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는 이제 그렇다고 내가 소비한다고 불빛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재야. 내가 지나가면은 불이 약해져.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했다고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필요는 한데 누가 만들려고는 안 해요. 그렇죠?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도 만들어 팔면 안 돼요. 팔고 나면 안 산다. 어떻게 해야죠? 예?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 재원을 충당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들어가.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유 자원이에요. 공유 자원. 그러니까 공유 자원이라는 게 지금 이 배제성, 경합성은 있는데 늦게 가면 사라지는데 배제성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가서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용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개별용체에서 재산권이 분명하냐. 이게 자기 거였으면은 잘 써요. 잘 보존하고 더 키운 다음에 새끼 많이 나가지고 더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걸 바로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야. 아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재산권이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인데 결국은 누구의 일도 아닌 그런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공유 자원이 고갈되는, 자, 그거 갖다 우리가 공유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공유의 비극을 갖다가 설명을 해보고 그걸 갖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이 이제 바다에 있는, 뭐 대양에 있는 고래 사용하는 건데, 이걸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답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쿠르노의 복점 모델의 일반화와 동일합니다. 모델 똑같이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 복점 시장, 그런 이제 그 쿠르노 모델에서는 여러분 숙제했죠? n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사회적 이득이, 네? 사실은 이게 더 늘어나요. n이 적을수록 우리가 나쁘다 뭐 이제 설명했단 말이야. 그렇죠? 안전경쟁, 복점, 독점을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그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존한 측면에 설명하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이 경쟁이 심할수록 더 나빠지는 거고, 이게 낮을수록
하나가 출석할 때 가장 좋고 이런 식이 돼버려요. 아니면은 뭐 소유권이 분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니까 그거만 유념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n이 많으면은 이제 사실 고갈되는 이런 걸 설명한 거죠. 쓸데없이 필요한 거, 사회적 최적보다도 더 많이 포획을 하고, 그래서 각국의 이득은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카르텔이야. 다 모아서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국가 간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는 뭐 생산량을 결정해서 나누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이런 경우 같다고 설명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n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 i의 고해 포획량은 QI다. 그다음에 그 MC와 AC는 C로 일정하다고 쉽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선에 동일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라지 Q는 Q1에서부터 QN까지 다 더한 거죠. 다 더한 거고, 그다음에 고래 한 마리당 시장 가치는 이제 VQ는 A-Q 이렇게 써요. 물론 이건 해야 되겠죠. 뭐 A와 C는 0보다는 크고 당연히 C에 비해서 A가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쿠르노 복잡 모델에서 이게 V가 원래 뭐가 V로 바뀐 거야? P였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성이 우하향하는 걸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제 고래 가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산량의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우하향한 함수다라고 설명하는데, 보통 뭐 더 많이 팔려고 하면 가격을 갖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돼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수용성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자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포획하거나 채굴할 때 처음에 가치가 있는 거, 높은 것부터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늘려가면서 이제는 물고기 말하면은 치어, 뭐 어린 고기 잡아드리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큰 거, 상품화가 좋은 거 이런 거 잡다가 점점 늘어갈수록 어떡합니까? 이제 조그마한 고기, 어린 물고기 잡아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도 똑같아요. 광물 자원도 우리나라는 그 보기 힘들지만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 석탄을 채굴할 때? 석탄을 채굴할 때. 가장 가치가 높은 거는 사실은 비용이 적게 드는 거는 좋은 거는 노천이에요, 노천. 그냥 땅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땅을 엄청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하면 그 석탄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개발하냐면은 그냥 노천에 있는 거 눈에 보여요. 그것부터 개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개발하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이제 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질 떨어지는 것부터 개발하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생산량의 역함수다. 이게 그 음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국의 이윤함수는 V-C의 QI 이렇게 되죠. 이거 많이 봤으니까 그냥 빨리 하면 돼요, 빨리. 그래서 A-C의 Q가 이게 A-Q니까 Q를 갖다가 다 쓰면 되겠죠. Q1, Q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QI의 뭐 마이너스 이거 해봤죠? 여러분 이거 낯설면 안 돼요? 네? 낯설다? 왜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QI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A-C Q1 Q2 하고 나서 마이너스 점점점 가다가 얘가 EQ 이렇게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QN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 거고, 저는 이제 QI 앞에서나 뭐 QI-1이라든지 QI 플러스 1을 갖다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윤극대화를 위한 1차 필요조건 또는 1개 필요조건. 그 다음에 2차 충분 조건, 2개 조건도 사실은 2번 미분하게 되면 안 한다고 했는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 자, 만족을 합니다. 만족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못 푼다고 그랬죠? 사실 n번 미분해가지고 n번 미분해서 1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동일한 비용 조건에서는 균형에서 모든 경기자의 생산량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떼어버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A-C n 플러스 1에 Q 이퀄 제로가 돼서 Q 값은 n 플러스 1에 A-C 그리고 좀 요거 설명한 거예요. QY는 Q스타는 균형에서는 사실은 양 모두 전체 숫자의 그 n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라지 Q 이것도 다 해봤으니까 n 플러스 1에 n에 A-C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노 사실은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V는 A- 라지 Q니까 n 플러스 1에 A에 n에 A-C 이렇게 되고 노란 거 써줘야 되나? 자, n 플러스 1에 얼마였어요? A 플러스 NC 이거 했었죠? NC 제가 뭐 NC 서포트 그랬잖아. 자, 그리고 이유는 여기 스타를 써놨어요. 균형 가격 써놨어요. 나중에 다른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다 스타를. 자, 이유는 V-Q였으니까 V가 N 플러스 1에 A 플러스 NC 마이너스 C에 QI가 N 플러스 1에 A-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 괄호 안을 정리하면은 N 플러스 1에 A-C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이거에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 어떤 문제 하나 다 맞출 수 있겠죠? n 플러스 1의 제곱에 A-C의 제곱. 자, 이렇게 됐고. 자,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건 시장에서 여러 나라들이 경제에 맡겨놓으면은 환출량이 이렇게 되고 각 나라의 이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각국의 N개의 국가의 대표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전체 이득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사회적 체적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게 뭐 세계적 이득? 뭐 이럴까? 극대화하는 최적 포용량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걸 각국에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프로노 모델에서는 이 카르텔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카르텔과 똑같은 건데 그때는 그 나쁜 거였고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고갈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창하게 W 왔어요. 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Q 그다음에 V Q 마이너스 C Q 전체의 생산량을 구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V 마이너스 C에 Q가 되고 그래서 이 W가 아니고 그냥 W 왔어요. W 전체의 국가 전체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체 고래 포획량은 얼마냐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건 안 했네. 여기다가 이게 원래는 A-C-Q에 Q가 되죠. 미분하게 되면은 A-C-2Q가 이퀄 돼서 Q 값은 W라고 써도 되겠죠, 이제는. 2분의 A-Q,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각 국가들은 n개의 국가가 존재하니까 각 국가가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 n분의 A-C만큼 포획을 하면 되겠죠. 전체 합해서
2분의 A-C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 국가들은 만약 똑같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2n분의 A-C만큼 포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했던 거는 전부 다 스타를 붙여놨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고래 포획량은 전부 다 W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아니고 V지. VW는 A-Q가 되니까 2분의 A-C 이렇게 돼서 2분의 A 플러스 C.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PM이라고 썼던 거랑 똑같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체의 이득, 국가 이득을 보겠죠? 전체 이득 Q는 V-C이기 때문에 V-C의 라지 Q니까 여기 V가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라지 Q가 2분의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안을 정리하면 똑같아요. 2분의 A 마이너스 C니까 답은 4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 이게 이렇게 요만큼을 생산하게 되면은 고래의 가치가 이렇게 돼서 비용까지 계산해서 해보면은 전체 N개의 국가가 얻는 이득이 4분의 A-C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할까? I라고 붙여 일반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4N분의 A-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N개의 국가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